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활기찬 한 주 시작하셨죠.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의 초대 손님은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지난 대선에서 사무총장으로 대선 최일선에서 뛰신 분이십니다. 정보위원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당내 최다 득표를 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시죠. 이철우 최고위원이십니다. 나눌 얘기가 참 많습니다. 다 나누려면 얼른 서둘러야 되겠죠. 자, 그럼 민경욱의 파워토크 이철우 최고위원과 지금 출발합니다. 이철우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파워토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욱 앵커와 함께 하니까 KBS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우리 당의 보배 민경욱 의원과 함께 여러분과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차츰차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별명이 일철우시죠? 예.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 예. 지역 구민들이 예, 붙여주신 예. 이름이라는데 맞습니까? 지역에 우리 지역민들이 저보고 이철우가 아니고 일철우다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의정 보고서에도 일철우입니다 이렇게 내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역민들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거의 국회의원하고 다르다. 일만 하는 이철우다. 국회의원이다. 이래서 일철우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철우 최고위원님께서는 약속의 정치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상임위원장들을 뽑을 때 사실은 당내에서 경합이 많았기 때문에 1년씩만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분이나 1년만 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으셨나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장이 이 삼선들이 통상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분당되고 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정보위원장 할 때 저는 경합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제가 나간다니까 전문가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 제 스스로 1년 하겠다. 그 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년 하고 내놨는데 한 6사람 좀 함께 내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놓고 제 혼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좌진에서 왜 내놓느냐 다른 사람도 안 내놓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약속의 정치인 이철우 최고위원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약속도 잘 지키셔서 이 꿈의 득표율을 기록하셨습니다. 지난번 최고위원 당선되실 때도 당내에서 최고 득표를 하셔서 지금 선임 최고위원이시고요. 다음에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83.5%라는 전국 최다 득표를 하셨습니다. 83.5% 정말 꿈의 득표율인데 이게 다 이일철우 덕분입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저를 뭐 잘 봐주셔서 그렇게 83.5%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득표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마울 따름이고요. 제가 약속을 지킨다 했는데 사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사드가 해롭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근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래 했는데 이 뭐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만물상에도 났습니다만 약속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났는데 저 친지 몇 사람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녀하고 같이 가서 사는 사진이 나와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좀 뿌듯했습니다. 예. 그때도 약속을 지키신 거죠. 언행의 일치를 중요시 여기시는 우리 이철우 최고위원님이십니다.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의원님께서는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예. 이제 국정원에서 20년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하시고 여당의 간사도 하시고 했는데 요즘 친정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직원이 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서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월남이 패망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정보기관이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이 간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잘못되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잡아야 할 정보기관에서
지금 손 놓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이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잘못은 척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일들을 이 정부에 들어서 마치 지난 정부에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가정보원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잘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네. 짚어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특수활동비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갖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도입을 하자 당론으로 정했는데 올해 국정원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이 특활비 문제, 국정원의 특활비 문제 우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특수활동비는 그래 명목을 탁 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목 없이 쓸 수 있을 때 수사를 한다든지 외국 나가서 간첩을 뭐 잡는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또 국가정보원 규모를 예산을 알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일괄해서 책정을 해놓습니다. 외국 정보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다른 수사기관도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일부 오해가 있게 썼다든지 잘못 써졌는 것은 바로 잡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행적으로 과거부터 쭉 해왔던 것을 지난 정부에만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 또 그 부분을 검찰도 법무부에 상납 안 했느냐. 그렇게 고발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검찰 자신의 일을 자기들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고치되 일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된 건데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이제 아닌 거고요. 그럼 예. 예.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봐도 권양숙 여사가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돈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것도 그러면 이참에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당에서는 이제 특활비가 잘못 쓰여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을 했다, 상납했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무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배정하는 건데 떼고 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그 주장을 펴는 모양인데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상급 부처인 법무부에 그 돈을 특수활동비를 주었다면은 그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준 것과 어떻게 다르냐. 또 자기네들이 그런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법무부에서 뭐 떼고 줬든 어쨌든 법무부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수사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데 썼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를 하는데 자기 수사를 자기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까 간첩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에 가서 간첩을 잡는데 그 만약에 그 돈 쓴 내역을 전부 다 밝히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뭘 타고 어디를 갔고 그래서 동선이 다 밝혀지고요. 다음에 그 중간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밝히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특활비의 이제 규모가 크고 또 이렇게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특수활동비 그야말로 특수활동에 사용하는 돈인데 그것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 다 노출이 됩니다. 어떤 일에 돈을 썼느냐 이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쓰는 게 아니고 상급자들이 감독을 합니다.
또 감찰실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감찰 활동, 감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빈대 잡으려고 하다 초가상칸 태우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현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바로 쓰이는 특활비는 아무 문제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유용이 되고 잘못 사용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군요. 이 총액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국회만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역시 그 기관에서 일하시던 그 분으로서 특활비의 성격으로 볼 땐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은 대충의 범위까지는 확인을 하고 돈을 결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심사 과정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국회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제한되긴 하지만 예, 예. 예, 감시를 받고 있는 거군요. 예. 국정원 개혁 문제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고요. 국정원에서 간첩을 안 잡으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가 처음에 창설될 때 제일 큰 게 대공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없애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른 기관이 이관한다 하는데 제가 이석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나중에 총리 한 분인데 한겨원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했으면은 수사가 가능했겠느냐? 아니 불가능하다. 왜? 이건 은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만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을 국가정보원의 노하우가 없었으면은 이거 뭐 해낸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는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만은 숨어 있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간첩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는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전문가들을 수십 년 동안 양성을 하고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을 다른 기관에 보내서 일을 하면은 또 다른 기관은 대부분이 공개대가 있습니다. 이 비공개로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넘긴다든지 국가정보원에서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공수사는 국가정보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됩니다. 외국에서도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를 정말 잘한다. 자기 나라 같으면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꿈의 득표율을 기록하셨습니다. 지난번 최고위원 당선되실 때도 당내에서 최고 득표를 하셔서 지금 선임 최고위원이시고요. 다음에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83.5%라는 전국 최다 득표를 하셨습니다. 83.5% 정말 꿈의 득표율인데 이게 다 2.1초로 덕분입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저를 뭐 잘 봐주셔서 그렇게 83.5%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득표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마울 따름이고요. 제가 약속을 지킨다 했는데 사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사드가 해롭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근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래 했는데 이 뭐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만물상에도 났습니다만 약속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났는데 저 친지 몇 사람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녀하고 같이 가서 사는 사진이 나와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좀 뿌듯했습니다. 예. 그때도 약속을 지키신 거죠. 언행의 일치를 중요시 여기시는 우리 이철우 최고위원님이십니다.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이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예. 이제 국정원에서 20년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하시고 여당의 간사도 하시고 했는데 요즘 친정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직원이 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서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월남이 패망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정보기관이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이 간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상임위원장들을 뽑을 때 사실은 당내에서 경합이 많았기 때문에 1년씩만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분이나 1년만 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으셨나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장이 이 삼선들이 통상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분당되고 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정보위원장 할 때 저는 경합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제가 나간다니까 전문가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 제 스스로 1년 하겠다. 그 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년 하고 내놨는데 한 6사람 좀 함께 내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놓고 제 혼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잔질에서 왜 내놓느냐 다른 사람도 안 내놓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약속의 정치인 이철우 최고위원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약속도 잘 지키셔서 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욱 앵커와 함께 하니까 KBS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우리 당의 보배 민경욱 의원과 함께 여러분과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차츰차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별명이 일철우시죠? 예.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 예. 지역 구민들이 예, 붙여주신 예. 이름이라는데 맞습니까? 지역에 우리 지역민들이 저보고 이철우가 아니고 일철우다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의정 보고서에도 일철우입니다 이렇게 내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역민들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거의 국회의원하고 다르다. 일만 하는 이철우다. 국회의원이다. 이래서 일철우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철우 최고위원님께서는 약속의 정치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활기찬 한 주 시작하셨죠?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의 초대 손님은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지난 대선에서 사무총장으로 대선 최일선에서 뛰신 분이십니다. 정보위원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당내 최다 득표를 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시죠. 이철우 최고위원이십니다. 나눌 얘기가 참 많습니다. 다 나누려면 얼른 서둘러야 되겠죠. 자, 그럼 민경욱의 파워토크 이철우 최고위원과 지금 출발합니다. 이철우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파워토크 시청